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이제 우리 법 쪽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요. 재판받고 있는데 피고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돼버리면 그러면 그 재판은 어떻게 될까? 다시 말해서 이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대표적으로 이제 조국이나 이재명이죠. 이 자들이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출마를 못하죠. 근데 재판 결과가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도중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출마할 수는 있잖아요.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나 이재명이가 만약에 출마해가지고 대통령이 돼버렸다. 그러면 그 재판은 중단이 돼가지고 5년 동안 중단되고 대통령 끝나면 재판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재판은 계속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재판이 왜 중단되느냐. 따라서 대통령 됐더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유죄가 나오면 그때부터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된다. 왜? 유죄가 되어버리면 피선거권이 없잖아요. 피선거권이. 그래서 이제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논의가 아주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게요, 제가 헌법학계 교수들도 많이 취재해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판례도 찾아보는데 판례는 없어요. 왜 이런 우리나라 역사에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례는 없죠. 근데 이게 그러면 학자들은 어떠냐? 교과서에는 잘 없어요. 왜? 이런 경우는 희박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잘 안 써요. 근데 이게 언제 문제됐냐? 이게 옛날에요. 옛날에 홍준표 후보가 이제 국민의 그때 한국당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이분이 옛날에 대선 나왔죠. 그때 문재인하고 안철수하고 아마 대선 나왔잖아요. 그때 왜 역대 최다 표차로 23% 얻어가 졌잖아요. 그때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홍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때는 논란이 크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홍준표 시장이 돈을 받은 걸로, 그때 왜 성완종 형 있잖아요. 성일종, 성완종 할 때 성완종, 성일종의 형이죠. 그 돈 때문에 1심, 2심이 유죄가 나왔었죠. 근데 대법원에 이제 재판이 있으니까, 만약에 홍준표가 지금 대법원에 재판이 남아있는데 대통령이 돼버리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대통령 자리가 날아가느냐? 대법원 선고되면. 아니면 이게 그냥 재판이 중단되느냐? 그때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게 큰 관심을 못 걸었다. 왜? 어차피 문재인가 대통령 되는 게 분명했으니까. 그때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가 지금 지지율 1위잖아요. 이재명이 지지율 1위고 그 다음에 대장동 재판이 3년 내에 안 끝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3년 내에 안 끝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이가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 되면 그럼 이게 재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 이게 오늘요. 오늘 이제 조선일보의 강천석 고문님 있죠. 이분이 그랬거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재판 올스톱 되고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거 올스톱 돼버린다. 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한동훈 위원장도 참전했습니다. 역시 법률 전문가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오늘 글을 올렸느냐.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그 재판이 중단될까? 이런 데 글을 올린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중단되는지 학술적으로 다루어졌던 문제가 앞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학자는 중단된다 하고 어떤 학자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을 봐야 돼요. 우리 헌법 84조. 이거는 이제 분명하죠. 우리 헌법 84조에 보면 요거는 외워놔야 됩니다. 정확하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나 외환죄를 지어버리면 그거는 바로 잡아야죠.
외환죄의 대표적인 게 여적죄 아닙니까? 외환이라는 게 외국에 군대 그때 끌어오고 이런 거 외환이에요. 내라는 우리 내부의 전쟁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북한한테 여적죄는 그냥 이거는 외환에 관한 죄입니다. 사형밖에 없다 했잖아요. 이런 경우면 그냥 대통령도 그냥 재판회가 잡아야만 이거는 내란이나 외환죄는 워낙 중대한 죄잖아요. 이건 특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란하고 외환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죄인데 근데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안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재직 중에 소추라는 게 기소를 말하잖아요. 따라서 대통령은 재직 중에 검사로부터 기소를 안 당한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거는 분명하죠. 근데 여기서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안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소추. 근데 이 소추 속에 그럼 재판도 안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우리 이재명이는 재직 전에 소추가 돼 있잖아요. 소추는 재직 전에 했잖아요. 대장동이나. 근데 재판이 질질질 늘어나가지고 대통령이 돼버리는데 이걸 소추를 갖다 넓게 해석해가지고 아예 재판 자체를 안 받는 걸로 해석하면 특권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소추를 좁혀가지고 기소만 새로 안 당하면 그러면 이게 재직 중에 새롭게 기소 안 당하는 거고 옛날에 기소당한 거는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팽팽한 이런 이제 그 논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쭉 교수들에게 한번 옛날에 취재한 걸 한번 자료를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몇 명 교수들도 이게 팽팽하더라고요. 교수들 견해를 좀 소개하고 결론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좁혀가지고요. 좁혀가지고 이제 대통령 됐더라도 재판해가지고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재판회가 유죄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게 피선거권이 없으니까 대통령에서 물러난다. 이렇게 보는 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동국대 법대 교수 김상겸 유명한 교수죠. 동국대 법대 김상겸 교수는 이제 뭐라느냐? 이거는 이제 그 대통령직 하고 있을 때 소출 안 당하는 거지. 그 전에 당한 거니까 당연히 특권이 없다. 따라서 이게 재판해가지고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 이게 김상겸 교수 견해고요. 또 이제 그 고려대학교의 장영수 이분도 많이 나오죠 언론에. 고려대학교의 장영수 교수도 불소추 특권은 좁게 해석해야 된다. 재직 중에 소추 안 당할 거기 때문에 재직하기 전에 재판이 시작했다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좁게 해석해서 재판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장영수 교수, 그 다음에 김상겸 교수 이런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좀 넓게 불소추를 넓게 해석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다 중단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분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건국대학교의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의 한상희 교수는 이거는 이제 그 넓게 해석해서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 이래 보고요. 그 다음에 정태호 경희대 교수, 정태호 이분도 그 재판은 중단돼야 된다. 이래 보고요. 그 다음에 심평이도 논해. 야, 경북대 옛날에 교수니까 심평이도 법원이 재판을 중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인데 대통령 보고 재판을 올라가면 되냐? 재판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심평. 그 다음에 그 정태호 경희대 교수, 그 다음에 또 뭐 한상희 건국대 교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게 토론을 많이 해보고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게 대통령의 특권이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잖아요.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죄하고 외환죄 빼고는 소출을 안 당한다. 이게 일반 국민하고는 전혀 다른 특권이잖아요. 그렇다면 특권은 이게 좁게 해석할수록 좋다. 이 말은 이게 특권을 넓게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해서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래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 특권을 없애는 게 제일 맞죠. 제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다 없애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특권을 다 없앨 수는 없지만 헌법에 있으니, 근데 남들이 누리지 않는 특권은
그대로 이게 무는 그대로 해석해서 최대한 이게 무는 그대로 해석 좋게 해야지 이걸 확대하거나 유치해서 넓혀버리면 특권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특권이. 그러면 이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딱 물리해서 그대로 우리 가장 법률 해석에 중요한 거는 물리해서 법에 있는 규정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면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외환 빼고 재직 중에 소출을 안 당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뭐 대통령 하다가 갑자기 누굴 뭐 명예훼손을 했다. 대통령이 누굴 한 대 뭐 때려버렸다. 폭행. 이런 거는 이게 이제 소출을 안 당하죠, 뭐. 이번에 그 직권남용 최상병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최상병이 뭐 직권남용 저는 안 된다 보지만 만에 하나 된다 하더라도 소출 안 당한다. 재직 중이니까. 이렇게 물리해서 그대로 좁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게 재해석대로 하면 딱 좁게 재직 중에 내란 외환 빼고 소출 안 당한다. 이 말은 역으로 민사재판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대통령한테 나 문재인한테 열받아가 1,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면 그 대통령도 재판 응해야 됩니다. 민사재판은. 그건 다툼이 없어요. 민사재판은 당연히 대통령 특권이 없어요. 민사니까. 그 다음에 수사는요. 수사는 이제 그 할 수 있냐. 논리대로 하면 이게 소추만 안 당하니까 수사는 해놨다가 나중에 대통령 끝나고 나면 기소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엄밀하게 보면 이게 수사도 특권은 없다 봐야 돼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중에 수사 받았거든요. 끝나고 나면 이게 하더라도. 왜? 그렇잖아요. 수사도 이게, 수사는 급할 때는 수사해놨고 나중에 소추를 못하니까 나중에 퇴임 후에 소추하면 되니까 저는 수사도 가능하면 이게 받을 수 있다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재명이처럼 이제 물론 이제 수사를 남용하면 안 돼요. 아예 소추도 못하는 걸 몇 년이나 남았는데 갑자기 막 수사하다 이거는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 퇴임 직전에 뭐 범행이 있다 이럴 때 수사해놨다가 기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지만 특권 없다 봐요. 수사 특권도 민사 특권도 없고 그 다음에 이재명처럼 재직 전에 범한 거에 특권이 없어요. 재판 특권은 없습니다. 재판 특권이 어디 있어요? 이미 후보 때 죄를 지가 재판을 지가 줄줄줄 끌었잖아요. 줄줄줄. 그런데 대통령 됐다 해서 그게 중단돼 버린다? 그거는 넓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 소출을 안 당한다 했지 재판 안 당한다는 말이 없잖아 법에. 따라서 저는 법대로 함부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되고 법의 문헌 해석에 따라서 딱 좁게 딱 소출만 안 당하는 걸로 좁혀야 된다. 이 말은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자가 다시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대로 기차는 달리던데 말이죠.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 대장동 재판이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확정되면 대통령이 날아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안 뽑으면 돼요. 그냥. 안 뽑으면 됩니다. 이재명이. 그 다음에 빨리 재판 끝내라 말이야. 재판부 빨리 끝내라고 재판. 왜 3년 5년 끊느냐고. 왜 혼선을 주느냐고요.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신속하게. 아니면 이게 국민이 안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이 논란이 앞으로 커지고요. 커지고. 특히 우리 법에 보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창의적 알아두세요. 우리 법에 형소법에 보면 공소가 제기되고 나서 25년만 지나버리면요. 25년만 지나면 처벌 못하게 면소됩니다. 이런 법이 있어요. 공소 제기되고 25년이 지나면 그냥 유죄 판결 못해요. 그냥 풀어줘야 됩니다. 면소 판결. 공소적으로 지난 걸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에. 공소 제기하고 나서 25년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 걸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이제 면소 판결에가 풀어줘야 된다 말이죠. 유죄 판결을 못한다 말이에요. 이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요. 대장동 재판을 한 10몇 년 끌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대장동 재판 한 20년 끌고 그때 이재명이 나이 한 70에 대통령 됐다. 아직 대장동 재판 하고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다음에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대통령 되면 5년 지나버리면 25년 지나버리면요. 처벌을 못해요. 그런 조문도 있다는 걸 참고를 하면 저는 특권을 좁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좁게 딱 소추만 되는 걸로. 이 말은 재판은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맞다. 앞으로 이런 논쟁이 상당히 벌어질 수 있고 오늘 한동훈 위원장도 여기 논쟁에 뛰어드는 거죠. 뛰어드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건 이런 논쟁이 원천적으로 안 오도록 이재명이 빨리 신속하게 재판하고 절대
대통령 뽑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